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필승입니다. 오늘은 24년 상반기 떠먹여주는 코레일 자소서 문항 분석과 템플릿 작성 예시까지 좀 있는 해설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자소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는 서류가 적부입니다. 적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애를 먹지 말자. 이것 때문에 결국에 필기시험 공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하고 써서 제출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고요. 다만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뭐 몇 날 며칠만 이렇게 잡혀가지고 공부 못하고 그러진 말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저 같은 강사들의 책무는 이게 좀 간소화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지금 더 중요한 필기시험의 공부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오늘 처음 설명드릴 거는요. 한국철도 TV 들어가시면 이거 철도공사 공식 유튜브이거든요. 이 김세정님, 연예인 김세정님 닮은 기관사 선배님께서 24년 채용제도 개선 어떻게 되는지, 올해 이제 상반기 어떻게 되고 하반기 어떻게 바뀌는지 5분 동안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면접시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필기특강도 열었잖아요. 필기특강 참여를 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교통공사처럼 이제 필기 50, 면접 50이 들어가요. 최종 합격자 선발할 때. 원래는 이제 필기 합격만 하면은 면접 100%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커트라인만 넘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고고익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이번 상반기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필기 진짜 이 악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자소서 너무 막 그렇게 몇 날 며칠 해가지고 필기 공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필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격증입니다. 3개 12.5대로 바뀌었어요. 안전 관련 자격증이 추가가 됐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반기 바뀌는 겁니다. 서류 전형 바뀝니다. 10배수 이내 선발로 바뀌고요. 평가는 자소서 78점, 자격증 12점, 어학 10점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처럼 이제 철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학시험 점수, 토익 이런 거 점수를 안 보기 때문에 좀 수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더 몰리겠지. 제가 생각할 건데 이번 뭐 코레일도 중요하지만 서울교통공사도 굉장히 인원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 하반기로 바뀌기 때문에 서교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소서도 정성평가를 한다. 즉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소서도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격증 보시면 되겠고요. 800점 이상이 만점이다. 600점 미만이 5점이다. 어쨌든 영어 점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개선사항. 지금은 NCS 25, 전공 25였는데, 이제 NCS 30, 전공 30에다가 철도 법령 10문항이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문항이 이게 적은 게 아니다. 왜냐면, 철도 법령, 보시면 이게, 철도 산업법까지 들어가네요. 102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이번에 끝내셔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실기시험에 이제, 근력, 근지구력이 필수다.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3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무 영업이랑 운전 직렬 제외하고 다른 직렬들은 이제 체력 부족하면은 합격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체력 약하신 분들이나 여자분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직렬 지원 자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원래 이제 수도권 전동차 제외하고 일반 운전 분야는 면허 없어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제 제한경쟁 채용으로만 관제사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운전직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도 악재죠. 예. 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자세한 거는 한국철도 본 유튜브 계정 가서 5분 동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점은 뭐다? 이번 채용은 필기랑 면접이 50대 50으로 최종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필기 최대한 잘 보셔야 된다. 두 번째로 아직 서류 적부니까요.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것도 원래 설명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개 채용 인원 817명이다. 굉장히 많이 뽑는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코레일 이번에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서류 넣으면은 필기 다 보게 해주니까 이거 못 먹어도 고해요. 이런 기관이 이제 안 남았어, 거의. 코레일도 마지막이니까 무조건 지원하셔라. 이제 좀 준비가 덜 됐더라도 필기시험 찍은 게 많이 맞아가지고 면접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제 설명이 들어가니까 잘 봐주시고요. 아무리 적부로 진행하는 기업이더라도 면접에서 자소서 기반 꼬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공을 들이는 거랑 몇 날 며칠 붙잡고 있는 건 다르죠, 여러분?
공을 들이되 최대한 빨리 끝내자라는 게 저희의 지금 이 영상 올리는 취지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사항, 경력사항, 예시, 자소서는 의도 및 작성 방향, 템플릿 작성 예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소서는요, 여러분, 문항에서 물어본 대로 대답만 잘해주면 돼요. 그 요구하는 거 순서대로 대답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자소서 항목 및 유의사항 정독하고 작성해 주시고요. 뭐가 나오냐? 700자에서 1000자 이내로 써야 된다. 성명, 출생지, 회사, 학교명 등 개인정보사항 기재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명은 땡땡 공사로 자체 블라인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했다라고 하지 말고 모 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땡땡 이거 그냥 빼라 해요. 공사라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원 동기나 포부에서 한국철도공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건 써도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서류 부적격 사례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8일에 그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열려봐야 교육사항이랑 경력 경험사항 작성 예시를 정확하게 써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구분, 과목명 교육과정,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주요 내용이 있고요. 교육시간은 아마 학점 곱하기 20으로 해라 아니면 그냥 뭐 3학점 이렇게 기재해라 등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빨리빨리 쓰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험 경력사항 마찬가지입니다. 타기관, 정규직, 인턴, 계약직, 알바, 공모전, 팀프, 졸업작품, 캡스톤 프로젝트 등 다 쓰시면 됩니다. 경험 활동 기간은 기억 안 나면 대강 입력하시면 되고요. 경력은 경력 증명서, 그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득실 확인서 그런 거 있어야 되죠. 그런 것만 경력으로 인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항당 700에서 1000자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적부긴 하지만 대충 쓸 거면 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700자만큼 할 얘기 없으면 넣지 마라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할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항목이 말할 내용 그 소재 자체를 정하기도 좀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하나가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얘네 4개는 면접 문항으로 그대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재 잘 골라가지고 잘 써주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라고 하고요. 설명하라는 건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야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 액션을 뭘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의도는 뭐야? 갈등은 뭐 서울교통공사나 9호선이나 코레일이나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조직 생활을 하면요, 갈등이 무조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갈등 해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 입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갈등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에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의 갈등을 잘 중재하고 해결한 사람이라면 입사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NCS 채용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거는 면접까지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도입니다. 갈등을 겪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 해결한 경험 있니? 있어야 들어와서도 갈등 해결을 잘할 텐데 라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이전에도 작성을 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700자 분량에 맞춰가지고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뭘 늘려야 돼? 나의 액션 부분 있잖아요. 나의 행동 부분을 좀 늘려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 방향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갈등 상황이 뭐였고 왜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싶었는지 내 생각 얘기해주고 액션, 결과 얘기해주면 되는데 결과는 당연히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겠고요. 이 생각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했는지 면접관 입장에서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주세요. 자, 팀 내 갈등 상황은요,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 팀원과의 갈등도 괜찮고 알바랑 인턴 조직 생활에서 동료, 후배, 상사랑 갈등했던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건 내가 겪은 것도 괜찮고 중재한 경험도 괜찮아요. 팀 내 갈등 상황이니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이게 목표 달성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다들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본인이 실제로 생각했던 당시에 내가 왜 뛰어들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내 생각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을 위한 노력,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액션을 어떻게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자. 구체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현장이 상상이 되도록 써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당 팀원과 개별 면담을 해서 각각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 후 내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서로에게 입장을 전달해 와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얘네 둘의 갈등을 좀 풀었고, 분위기가 좀 풀린 상태에서 내가 3자 대면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결과 당연히 해피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NCS 기반의 자소서 면접에서 경험 썰은 거의 99%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닐 때가 언제냐면 실패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애초에 질문 의도 자체가 내가 망했던 거 얘기하라는 거, 그때에만 이제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나머지는 다 해피엔딩이어야 한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종착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팀워크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했다 등 깔끔하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작성 예시 이거 570자 버전으로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행동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 역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신입 직원을 적극 도와서 협업을 이뤘다. 카페 중간 관리자로서 근무할 당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그려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경험은. 자, 신입 직원이 카페 업무가 처음이라 음료 제조, 청소 방법도 모르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물 흐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히 팀 분위기 저해와 근로 의욕 하락으로 이어졌고 사직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심했다. 그러니까 쟤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여기부터가 이제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 극복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역량을 키워주고 갈등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팠다는 거죠. 자, 이제 행동이 나오겠죠? 자소서나 면접은 뒤에 내용이 이렇게 예측이 되게끔 써주는 게 잘 쓰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신입 직원은 업무 역량 부족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의견 전달도 명확히 못하겠다는 점을 얘기했고 서로에 대한 악감정보다는 업무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점을 파악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저는 신입 직원 업무를 직접 코칭하면서 오류를 바로잡고 업무 내용과 처리 방식을 기록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하면 추가 근무해가지고 더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결과 부분이 조금 짧은데요. 그게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분량이 이 정도 550자? 570자 정도가 딱 끝나가지고 그런 거고 충분히 더 구체적으로 결과 어땠는지 뭐 갈등도 해결이 됐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애가 업무 역량이 성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신입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뭐 등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작성 예시 2번도 있는데요. 요거도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이나 대외 활동 등에서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사무직 분들에게는 쉽습니다. 고객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다만 다른 직렬 분들이 좀 걱정돼요. 특히 뭐 공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고객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이나 대외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확장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 기술 관련 뭐 정비 같은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고객에게 만족을 준 경험이라든가 운전직인데 철도 차량이 아니더라도 버스, 트럭, 택시 운전 이런 운전 경험이 있으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없을 수 있지. 제가 직무 유관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마저도 우리가 없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나의 지원 직렬을 좀 잊고 작성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 이 일이라는 건요. 아르바이트도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대생이야.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발주를 했다거나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하는데 고객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가 이 프로세스를 좀 바꿔가지고 동선을 바꿨다든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 좋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고객 응대 경험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대외 활동은 뭐야? 봉사활동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모교 홍보대사를 했어. 아니면 뭐 은행 홍보대사들 많잖아요. 대외활동. 그런 걸 했다고 한다면 우리 대상, 우리의 활동이 누구를 만족시켜야 하는가? 그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고객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게 홍보 목표를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홍보대사야. 서포터즈 막 이런 걸 했어. 그러면은 뭐 청년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청년 고객들이 요즘에 혜택 좋은 카드 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가 SNS나 뭐 이런 댓글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다 한다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혜택 좋은 거 우리의 상품을 가져다가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런 홍보 방안을 카드 뉴스를 하든가 뭐 인스타를 활용하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봉사활동도 우리 대상자분들의 요구사항 경청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만족시켜 드렸던 경험 그런 거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써볼 수가 있겠어요. 템플릿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무슨 조직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님의 어떤 고객, 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뭐 청각장애인 분이라고 하든가 이 대상자님의 니즈를 분석해 계획을 세워 뭐뭐라는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고객님께 만족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조직의 주 업무는 뭐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위에서 제가 카페 관련한 얘기 좀 디테일하게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몸담았던 조직이 뭐 하는 데인지를 소개를 좀 해줘야 면접관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쏙쏙 잘 된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씌워주는 겁니다. 프레임을. 면접관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실 수 있게 이해가 좀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중 저의 역할은 이러이러한 거를 하는 거였고 고객님들과 상담, 응대, 뭐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뭐라는 요구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해당 고객님과 다른 고객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수합해 분석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제가 분홍색 쓴 거는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니즈가 파악이 됐죠. 여기까지. 이제 뭐 해야 돼? 목표 수립하고 계획한 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소서는 뭐 하면 된다? 물어본 것만 잘 순서대로 대답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고객 니즈, 뭐뭐라는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뭐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전 나와 있고 밑에 전략 체계도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맞죠? 실행 과제들 나와 있지? 그런 것처럼 이 목표, 우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와야겠죠.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것들을 했었다. 당연히 해피엔딩이 돼야겠죠. 그 결과 고객님께 만족을 드림으로써 이 만족드렸다는 부분 얘기해주고 만족을 드릴 수 있었고 뭐뭐라는 우리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분량이 천자로 넉넉하기 때문에 이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거든요. 상대를 만족시켰던 경험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게 1번이고 그 사람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목표하고 계획을 해요. 거의 없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거짓말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직원들이 뭘 해줬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들을 해당 실행 과제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거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작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좀 뻥튀기해서 써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작성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차분하게 릴렉스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저도 처음에 몹시 당황했는데 같이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제가 왜 당황했냐면 신입한테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물론 이제 발전사나 그런 데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근데 좀 부적절하지 않나? 왜? 아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얘기해라.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정보 알아보면 되니까. 근데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가 있으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고? 아니 이거 뭐 쓰면 해외 보내줄 겁니까? 뭐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 사장님의 목표가 이제 해외 사업 열심히 수주해가지고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좀 그래요. 예. 어쨌든 뭐 불평해봐야 뭐 하겠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뚫어갈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레일은요 매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측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로열티 측정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서류가 적부다 보니까 너무 다들 막 그냥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업 조사라도 하고 와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23년 상반기에 3번, 4번 문항도 그랬다. 뭐 링크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코레일에서 좀 이제 개선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자, 한문희 사장님의 24년 신년사를 읽어보면 해외 업무 확대가 이제 사업 방향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나 되게 뜬금없었거든요, 사실. 글로벌? 글로벌 좋지. 근데 이거 왜 했나 싶었더니 사장님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읽어보시고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신년사인데 일단은 두 개만 좀 짚으려고. 디지털 신경영 쪽을 보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철도 표준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기업 코레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철도의 표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거 되게 소름 돋는데 읽어보면은 약간 인력 감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냄새가 스멀스멀 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 감축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취업을 끝내봅시다. 자, 둘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외 사업은 원래는 이제 자문이랑 기술 이전을 위주로 했는데요. 이제는 운영 유지 보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주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매출 1,000억 원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3번 문항으로 만들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읽어보는 게 좋은 이유가 보면은 뭐 미래 양성인이 코렐형 마스 구축 이런 것들 굉장히 디지털 쪽에 초점을 두고 이제 사장님께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 준비할 때도 이런 디지털 분야에 대한 좀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면접 특강 할 때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문제는 뭐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실시 중인 해외 사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 사업을 여러 개를 해야 되고 걔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업 조사에서 얘기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얘기하라고 하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말한 이 해외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와라. 그죠?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제 이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현재 실시 중인 해외 사업을 좀 나열을 해주고요. 분량 좀 채워야 돼. 왜냐면 우리가 기여 방안 얘기할 게 얼마 없거든요, 사실. 그죠? 어쨌든 최소 700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0자 정도 빨아먹고 나머지 500자를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너가 잘 이해하고 있니를 우리 해외 사업 뭐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니? 이거를 좀 물어보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고 중요한 게 여기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 방안을 서술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못 쓰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요 세 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작성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해외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수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필리핀, 뭐 메트로 7호선, 미얀마 객차 구매 컨설팅, 방글라데시 기관차 구매, 탄자니아 철도 건설 감리 사업.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그러니 홈페이지만 보고 쓰시면 이제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너무 지뢰 아니에요? 아니 취업 준비생이 홈페이지 보고 쓰지 어디를 보고 써.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문항을 낼 거면 이런 거를 고쳐놓고 내든가. 그래서 저는 검색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래 기사들을 찾아서 짜깁기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2개 정도만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는 4개국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래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집트 수주도 이제 지난 12월부터 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각 국가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행 사업이요.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게 다 관제에만 해당이 되거나 뭐 운전에만 해당이 되거나 이렇지 않고요. 복합적인 직렬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본인 직렬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좀 있어요. 살펴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적어둘 테니까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내 직무랑 어떻게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는지. 자, 먼저 필리핀을 좀 보자고. 23년 4월에 메트로 7호선, 여기는 이제 MRT7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운영 유지 보수 자문 사업 170억 원 규모를 45개월 동안 한대요. 25년 개통 전까지 얘네를 한다고 하거든요. 요런 업무, 이런 운영 유지 보수를 한대. 지금 17명 전문가 투입해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17명의 리스트는 잘 못 보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직렬이 섞여 있을 겁니다. 시스템 검증과 시험은 뭐 기술직 분들 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종합 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운전, 뭐 신호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신뢰성 검증 및 관리, 뭐 기술직 분들, 정보기술은 이제 정보통신 분야 해당이 되죠. 철도 정보통신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엮을 수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건덕지만 되더라도, 왜냐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덕지라도 잡아서 그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이렇게 기여하겠다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코레일은 향후
메트로 7의 운영 유지 보수를 직접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차량도 해당이 되고 철도 차량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거기 때문에 역사 운영도 해당이 될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차량만 적어놨는데 아마 다른 직렬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도요. 운영 유지 보수라는 이 말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철도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시스템 검증, 신뢰성 검증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서 기술직 어디에나 해당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열차 시운전은 아래 사례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운전직이나 수송직이 이제 철도 결합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비단 필리핀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시운전이나 이런 열차 조성 업무를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은 특이하게 이제 철도 교통 관제센터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관제분들이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약간 뭐랄까 게임처럼 내가 이제 놀이공원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상상의 나이를 펼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철도 교통 관제센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면접에서 이거 신입사원이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배워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되지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현실성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한번 자유롭게 작성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얀마 신규 객차 백량 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 설계 제작, 시운전, 만달레이 미찌나 구간의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 지원 및 시공 감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구간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 지원, 시공 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토목이랑 건축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직렬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및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뭐 협상 능력이나 이런 거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과거 협상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기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글라데시 차량 유지 보수 기술 전파하고요. 유지 관리 기술 이전 사업 차량직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집트 철도청이 발주한 드디어 신호가 나왔다. 현대화 자문 사업입니다. 이거 전기통신 직렬이 이제 신호랑 관계 있으니까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시설 선진화, 인력 운영, 규정 매뉴얼 검증, 열차 운영을 제어하는 설비의 설치, 시설 시험과 열차 시운전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열차 중앙 제어, CTC 그죠? 선진 철도 운영 체계를 접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기통신 직렬로서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답변을 작성하는 방향은 뭐다? 내가 비록 신입이지만 열심히 입사를 위해 준비했으니까 입사 후에 그거를 잘 발휘해가지고 기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패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문항에서부터 쫄지 말고 아시겠죠? 자, 1문단에 사업 대방출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를 거고요. 기여 방안 2가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 얘기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갖춰졌죠 지금? 틀 갖춰졌죠? 요대로 쓰자고. 자, 우리 공사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베껴다가 쓰면 표절 걸립니다. 본인이 맞게 좀 바꿔보세요. 자, 우리 공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세계 뭐 5개국이죠 이제 뭐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해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메트로 7호선 운영 유지 보수 자문과 기관사 관제사 핵심 인력 양성 제가 아까 안 써놨는데 요거도 지금 하고 있대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요거 뭐 요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열차 운영 관련 인력 운영 아까 잠깐 봤죠? 이런 걸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전기통신 직무 담당자로서 현장에서 제어 설비를 오타에어 설치하고 시험하는 업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규정과 매뉴얼을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콕 찝어가지고 어떻게 기여할 건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기여 방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직무기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직무기술서에 보면은 능력 있고 기술 있고 태도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단어들 가져다가 쓰면서 내용을 채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호 제어 설비에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가지고 이론적 지식을 갖췄고 이를 기반으로 뭐뭐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가장 이상적인 설치 위치는 어떤지 선배님들과 함께 그리고 이집트 철도청과 긴밀히 공조해가지고 최저간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단계에 따라 시험을 진행해가지고 열차 운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신호 설비의 이론적인 토대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때는 직무기술서에 있는 이 과목들 있죠. 하나 빼먹고 얘기했네. 지식기술 태도거든요. 이 지식에 나온 단어들을 가져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 장치도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보면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규정과 매뉴얼 검증을 위해서 우리 공사의 규정과 매뉴얼과 니네 거 이집트 철도청의 것을 비교 분석하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겠다. 근데 이게 내용이 규정과 매뉴얼은 요 정도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쫄린다. 너무 적은 것 같다. 나는 이거 말고 추가로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설 시험 위에 있었죠. 여기 시설 시험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업무 내용 보면은 이거 있거든요. 고장 및 장애 이력 정확히 분석한다. 이거를 할 것이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할 것이고 운행에 부적합하다는 통계치가 도출이 되면 이건 태도에 있어요.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사례들을 참고해 이집트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겠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얘도 태도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답안으로 만들어 보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소재들 중에서 우리 직렬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소재를 골라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운전 관제가 제일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운전 할 때라든가 관제 면허 취득하거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현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근무해야지 하면서 상상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집트의 철도 시스템 현대화를 이룸으로써 이집트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철도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사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철도 표준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빌리티 기업이 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저기 신년사에 있었던 비전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요건 뭐냐면 그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23년 12월 12일에 그 영국 철도 매체에서 차세대 철도 인재로 선정된 직원분이 있으시대요. 이분 얘기를 보면 차량 관련 업무를 이제 맡아서 했는데 공급사 관련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3년 동안 69억 원을 절감하는 엄청난 성과를 내셨고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처럼 내가 예산을 얼마 감축하겠다 이거는 조금 오바고 우리 자소서에선 그냥 몸한 노력을 통해 뭐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과장님은 공급망 다변화, 부품 국산화, 구매 업무 간소화, 부품 품질 개선 이런 업무를 하셨고요. 철도 차량 부품 살 때, 구매할 때 기존 해외 업체 대신 원 제작사에 직접 구매를 했대. 어떻게 했냐면 차량 부품마다 표기된 일련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원 제작사랑 직접 계약했대요. 그래서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항목을 작성을 할 때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작성을 해보세요. 다들 어차피 일반적인 얘기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 성능의 부품을 생산하는 대체 공급사를 발굴해서 6개월 이상 안전시험을 거친 후 조달하기도 했다. 유지보수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을 찾아서 부품 정비를 맡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아이디어맨 같은 느낌의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원 분야나 본인의 관심사에서의 성취나 경험 중 특별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례 얘기하고 입사 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술해주세요. 예, 딱 보면 어렵다 싶은 문항입니다. 왜? 지원 분야나 관심사에서 특별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례 이게 성공 경험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도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한 거 그냥 써도 돼요. 제 경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흑흑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약하냐 강하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순서 잘 지켜서 성실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뭘 했냐, 어떤 경험이냐 이 소재보다도 뭘 배웠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서 말하는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 성취 경험이 이게 그때 뭘 배웠고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작성 방향입니다. 내 지원 분야나 관심사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에서 이러한 성취를 했습니다 라고 명확히 정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쓰기가 편할 거예요. 어디에서 뭘 했다가 나와야 된다고. 자, 두 번째, 특별히 뿌듯했다가 뭐예요? 내 성취 경험 중에 이게 짱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나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잘 안 써요. 왜 내가 이걸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생각 이유 덧붙여 주시고요. 다음, 당시의 상황, 생각, 행동, 결과 써주세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는 거야. 보통은 여기서부터만 시작을 하잖아. 이런 경험만 얘기하고 끝내시는데 우리는 어쨌든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밑밥을 다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뭐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500자였으면 굉장히 분량이 모자라가지고 입사 후 포부 그냥 한 줄 쓰고 끝냈을 텐데 지금은 아마 분량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걸 권하겠습니다. 직렬별 소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무, 영업,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이분들은 즉 운전이랑 관제 빼고 사무 영업의 수성도 포함인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학창시절 팀과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알바, 인턴 이런 직무 관련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 영업 일반은 고객 응대 성취 경험으로 니즈 파악해가지고 만족을 드린 사례 얘기할 수 있겠죠.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라고 풀어가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문항이 2번이랑 4번이 사무직에서 쓰기가 굉장히 쉽거든. 기술직이 굉장히 쓰기 어려운 그 자소서 세트였습니다. 이번 코레일이. 자, 어쨌든 기술직은 뭐예요? 프로젝트 성공 경험으로 꼼꼼함을 발휘했다거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봤다라거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뿌듯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시고 배운 점을 활용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험할 때 오차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바로잡아서 성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 얘기하시고 입사 후에도 유지보수나 이런 정비 업무 수행을 할 때 그런 꼼꼼함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운전이랑 관제 두 직무가 제일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사례.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서 모두 한 번에 취득했다라는 거. 그래서 팀워크 플러스 성과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소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입사 후에는 빠르게 업무 역량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그 외에 만약에 직무 경험, 지금 1번이랑 2번 다 직무 얘기만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무 경험이 없어, 동아리, 동호회, 봉사활동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그 안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라든가 어려움에 처했고 그걸 자력으로 해결하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든가 안전사고를 예방한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든가 봉사정신, 봉사활동을 했던 거라면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입사 후에 고객님들을 항상 이렇게 헌신하고 고객님들께 그런 마음으로 근무해가지고 고객 만족을 드리겠다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1번, 2번 이 직무의 틀에 갇히지 말고 3번의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서 템플릿 볼게요. 자, 요거는 세 문단으로 좀 나눠봤는데 더 나누셔도 괜찮고요. 예. 나의 지원 분야 혹은 관심 분야와 관련해 어떤 경험,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쓰시고 내가 이걸 왜 뿌듯하다고 생각하는지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 그 다음에 상황, 생각, 행동, 결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조직에서 내 역할은 뭐였고 그때 뭘 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취 경험, 성공 경험 말씀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입사 후에 활용할 건지만 얘기하면 되죠. 이 경험을 통해 요게 향상됐다, 뭘 배웠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 지원 직무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 4번 문항은 소재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 3 참고하셔가지고 정 없으면 이제 3번 팀워크를 기를 수 있었다라든가 이런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꼭 직무랑 관련이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문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문항에서 지원 분야나 본인의 관심사라고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용 브리핑과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첨삭 프로그램과 모의고사 특강, 필기 모의고사 특강 안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방금 이 설명해 드린 거를 기반으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필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끔 이제
본인 소재만 알려주시고 저보고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공공기관 입사하려는 사람이 이 정도 문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문항별 첨삭 1회를 진행을 하고 가격은 이제 문항당 4만원이다. 그럼 왜 4만원이에요? 원래는 쌌지 않아요? 근데 이제 700자에서 1000자로 올라갔잖아요. 손볼 게 많단 말이지. 맥락 볼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저희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은 자소서 첨삭 받아가지고 이제 면접까지 다 합격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 하반기 코레일은 5배수 자기소개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땐 적부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 합격해가지고 면접 특강까지 해서 지금 다니고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적부더라도 더 좋은 자소서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기 때문에 자소서가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제가 내용만 파악이 잘 되면 그거에 맞게 문장들 다 제가 재해석해가지고 작성해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필요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들어가시면 뭐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도 써놨지만 신청 문의 카톡이 이렇게 있어요. 불꽃 첨삭실, 자소서 첨삭반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다 여러분. 필기특강이요. 228문항 필기특강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제가 또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0분 만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문항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 갖고 잘 듣고 자소서 열심히 작성하셔서 빨리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필기특강 혹은 면접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